자, 정비례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례 관계는 무엇인가? 이 말을 어원을 살펴보면 정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비례라는 거는 일정한 비율로의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례를 알아보기 전에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모는 종이 위에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이 정사각형이 여기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1cm씩 점점점 늘어난대요. 그랬을 때 다음 물음을 답하시오. 그러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cm라고 하자. 그리고 둘레는 ycm라고 하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공식이 있잖아요. 그게 뭐였죠? 그쵸? 정사각형의 둘레의 공식은 둘레를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사각형은 네 변의 둘레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네 변의 둘레를 다 더하게 되면은 정사각형의 둘레가 되겠죠. 그럼 정사각형의 둘레는 둘레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뭐가 되겠어요? 4가 되겠죠. 네. 아직도 둘레하고 넓이가 좀 헷갈리잖아요. 꼭 노트에 정리해서 적어주세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4. 그러면 이 이제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표가 완성이 되었네요. xcm일 때 y cm, 한 변의 길이를 xcm라고 하고 둘레의 길이를 ycm라고 하자. 그랬을 때 이 표를 작성을 해보면 한 변의 길이가 1cm면 둘레의 길이는 1cm가 4개 있기 때문에 4cm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또 한 변의 길이가 2cm면 둘레의 길이는 8cm구나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한 변의 길이가 3cm면 둘레의 길이는 12cm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또 한 변의 길이를 4cm로 놓으면 4배하여 16cm구나.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5cm면 또 5cm를 4배하여 5, 4, 20 이렇게 표를 만들게 되는데 이거를 가장 이게 잘 살펴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비례 관계가 있는지 어떤 숫자가 똑같은 숫자가 일정하게 늘어나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x와 y를 따로 독립적으로 한번 봤어요. 2가 됐으면 2배라고 하죠. 얘는 곱하기 2예요. 1이 3이 됐으면 1에서 3을 곱해야 3이 되고요. 1이 4가 됐으면 1에서 4를 곱해야 4가 되잖아요. 지금 보세요. 1이 5가 되려면 곱하기 5를 하는 거죠. 그래서 2배, 3배, 4배, 5배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y도 y끼리 한번 비교를 해보면 y도 4가 8이 됐어요. 2배에 4가 12가 됐어요. 3배 그리고 여기 4가 16이 됐어요. 4배 4가 20이 됐어요. 5배. 자, 일정하게 똑같이 지금 늘어나는 게 보이죠? 일정한 비율로 갖고 있잖아요. 그쵸? x가 2배, 3배, 4배, 5배 할 때 y도 똑같이 2배, 3배, 4배, 5배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y는 x에 정비례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비례의 정의이기 때문에 꼭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또 특징을 보면은 그 특징 말고도 보면은 x에 대한 y의 비율을 살펴보면요. 우리 6학년 때 배웠죠. x에 대한 y의 비율은 x가 이제 분모로 내려가게 되고 y는 분자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 x분의 y 값들이 다 어떻게 계산을 해보면은 자, 첫 번째는 1분의 4, 두 번째는 2분의 8. 자, 해볼게요. 세 번째는 2분의 12, 3분의 12. 자, 어때요, 여러분? 다 똑같은 비율로 일정하게 가고 있죠. 이게 다 4로 될 거예요. 2하고 8 약분하면 4, 3하고 12 약분하면 4.
자, x에 대한 y의 비율이 똑같습니다. 정말 일정하게 똑같이 되고 있죠? 이렇게 정비례는 또한 아까처럼 2배, 3배, x끼리가 2배, 3배, 4배 변할 동안 y끼리도 2배, 3배, 4배 이렇게 변하는 것도 특징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x에 대한 y의 비율, 이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1분의 4, 2분의 8, 3분의 12, 4분의 16, 5분의 20 다 일정한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숫자가 아주 이 식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식으로 한번 나타내게 되면은 y는 4x라는 정비례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정비례식은 이 아까 선생님이 말한 x에 대한 y의 비율을 모르고 정비례식을 찾으려면 어려워요. 물론 뭐 이거는 쉽게 4배씩 된다는 사실이 확연히 눈으로도 알 수 있죠. 그래서 y는 4x예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문제들은 이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표를 보고 정비례 관계이라는 걸 알았을 때 우리는 바로 x에 대한 y의 비율을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x분의 y가 얼마가 나오는지 표를 보고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4가 나오잖아요. 그 4는 항상 정비례 식에 항상 x 앞에 붙어 있는 숫자로 항상 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빨리 식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자, 정비례 식은 앞에 있는 숫자를 찾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럴 때는 표를 보고 x분의 y꼴을 다 구해보면 똑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가 정비례 앞에 붙어있는 숫자로 답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도 잘 나오고 이따 문제를 풀면 이게 나오니까 이제 그때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정비례라고 말했네요. 그러면 어차피 x가 x 한 배부터가 아니죠. 2배, 3배, 4배로 갈 때 y도 2배, 3배, 4배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풀어보게 되면은 선생님은 이제 2배, 3배, 4배, 5배 원리로 풀어도 되겠지만 우리는 선생님이 강조한 x에 대한 y의 비율로 한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뭐 표를 채우는 거는 쉽지만 관계식, 비례식을 세우는 게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걸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자, 숫자가 일정하게 나온다는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3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3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정비례식에서 뭐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3은 정비례식 세울 때 y는 뭐 곱하기 x에 3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 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표를 채우게 되면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y는 3 곱하기 x로 나온대요. x가 3이 들어가면 y는 x에다 3을 곱한 9가 된다는 거고요. x가 4가 들어가면 3에다가 4를 곱한 12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만드는 게 정비례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 자, 정비례 식은 이렇게 y는 ax, 이 a라는 애는 이제 숫자이기 때문에 상수라고 해요. 수예요. 문자가 3개나 있지만 y하고 x는 우리가 표에서 나오는 거고 이 a는 우리가 아직 구하지 못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4 같은 거를 a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중요한 건 x분의 y가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데 그 값은 항상 그 열쇠는 표에서 나온 x분의 y는 여기 앞에 정비례에 곱해져 있는 a 값이 된다는 거 요게 정말 제일 엑기스거든요. 요거를 한번 암기도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를 해보시면 식을 만드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이것도 해볼까요? 빈통에 매분이 뭐예요? 1분의 5리터씩 물을 부은대요. 이거는 뭐 표 만드는 거는 여러분 쉬울 거예요. 1분의 5리터, 2분의 10리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자, 여러분 보이죠? 자, 얼마를 곱해야 5가 되는지 여러분 확연히 보이죠? 5배가 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는 5x. 그래서 관계식은 5 곱하기 x에서 곱하기가 생략된 5x구나 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말한 거는 정비례라면 항상 x분의 y를 생각해 보자고 했죠. 자, x분의 y 요쪽을 한번 볼게요. x가 1일 때 y가 5가 잡혔죠. 그러면 얘는 5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생각을 깊이 넓게 할 필요 없이 바로 관계식은 정비례식은 5x로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비례식을 살펴보는 게 관계식을 살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문제를 또 보면은 y가 x에 정비례하는지 살펴보래요. 병아리가 이제 x말이고 다리가 y래요. 병아리 다리는 몇 개예요? 2개죠. 그래서 병아리가 한 마리면 다리가 2개. 병아리가 두 마리면 다리가 4개. 이렇게 가죠. 2, 4, 6, 8, 10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문제가 이거는 x가 2배, 3배, 4배가 될 때 y도 2배, 3배, 4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확연하게 정비례식이다. 그러면 y는 ax라고 써주고요. 그럼 a를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지? 그래, 선생님은 a를 x분의 y로 놓으라고 했어. 그래서 x분의 y 이 수많은 순서상에서 아무거나 이렇게 하나를 선택해서 x분의 y를 놓는 거예요. 1분의 2. 그랬더니 쉽게 a가 2로 잡혔어요. 그러면 우리는 y는 ax가 2x로 이제 우리가 관계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거고, 또 한번 이것도 볼까요? 200쪽짜리 한 권을 읽었을 때 읽은 쪽수와 남은 쪽수예요. 그러면 나 1쪽 읽었어. 그러면 남은 쪽은 199쪽이 남았겠죠. 왜? 200쪽짜리니까 200에서 1 빼는 거잖아요. 그쵸? 얘는 이쪽을 읽었으니까 198쪽. 자, 197쪽. 요것도 이제 감이 보이죠? 200쪽짜리니까 200에서 4를 빼면 되는 거잖아요. 196쪽, 195쪽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비례가 아닌 것 같아요. 2배, 3배, 4배 가는데 이 y는 2배, 3배, 4배가 결코 안 가고 빼기 1, 빼기 2, 빼기 3 이거는 정비례식에 해당이 되지 않잖아요. 자, 정비례하면 XY 관계식을 세워라 했지만 이건 정비례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관계식은 세워볼 수는 있어요. 해볼까요? 어떤 관계식이냐? 정비례라면 Y는 AX이지만 얘는 정비례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미리 땡겨서 보면은 X와 Y를 합치면 200쪽이 된다는 식이에요. 그러면 y를 놔두고 이항을 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00이라는 우리가 나중에 중2 이때 배우게 되는 1차 함수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자, 미리 땡겨서 한번 봤고요. 자, 머리카락이 하루에 0.3mm씩 자란대요. 하루, x가 하루고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의 길이는 밀리미터예요. 한번 해볼까요? 0.4. 그럼 이틀이면은 0.4가 2번 있으니까 0.8. 3일이면 0.4가 3개 있으니까 4, 3, 12. 1.2. 4, 4, 16. 1.6. 4, 5, 20. 2.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아무리 봐도 정비례일 것 같죠? 2배, 3배, 4배가 가고 있고요. 이것도 소수점이지만 0.4에서 2를 곱하면 0.8, 0.4에서 3을 곱하면 1.2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정비례가 마땅하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정비례는 항상 y는 ax인데 a를 구하는 식은 항상 x분의 y를 항상 봐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소수를 보는 것보다는 여기서 자연수 있는 애를 선택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5분의 2. 그러면 우리는 y는 뭐라고 쓸다? 5분의 2x 이렇게 해서 관계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소수로 물론 말해도 돼요. 5분의 2를 소수로 고치면 0.4x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정비례식까지 세우는 거 하고 표 그리는 거는 다음에 또 다음 단계,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읽어볼까요? 잘못된 부분을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순서, 나이를 먹을수록 키가 커지니까 사람의 키는 나이에 정비례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한 살 먹는다고 1cm씩 크는 건 아니고요. 2살 먹는다고 해서 뭐 2cm 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이를 먹을수록 키는 커지지만 사람의 키는 나이에 정비례하진 않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또 동생의 나이를 먹을수록 나도 나이를 먹으니까 내 나이는 동생 나이에 정비례해. 그러면 이것도 보세요. 동생과 나의 나이가 3살 차이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정비례식이 될지 한번 표를 만들어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얘는 이제 동생, 얘는 하연이 이렇게 해가지고 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정비례한다. 동생하고 나를 보는데 동생은 지금 만약에 몇 살 할까요? 7살, 나는 뭐 3살 더 많은 10살. 이렇게 해서 자, 얘가 8살이 돼요. 그럼 얘는 11살이 될 것이고 얘가 9살이 되면 12살이 될 것이에요. 이렇게 쭉 나이가 이렇게 먹겠죠. 근데 이게 정비례 관계가 될까? 우리 벌써 이거 여기서부터 뭐가 막히는 게 보일 거예요. 7이 8이 됐다고 몇 배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플러스 1이고 플러스 2죠. 네, 이거는 x가 보면은 얘를 이제 x로 놓고 얘가 y로 놓는다면 1씩 증가하는 거지 곱하기는 아니에요. 1씩 증가하고 2씩 이렇게 증가 플러스로 되는 거는 정비례가 아닙니다. 네. 자, 이건 아니고 곱하기로 되어 있어야지 정비례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런 문제를 해볼까요? 이렇게 문장으로 주어지는 문제 참 어렵죠. 자, 이제 문장으로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게 문제예요. 주연이는 1000ml의 수액을 맡고 있는데 2분 동안 10ml가 투여되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는 표를 만들면 돼요. 왜냐면은 이 문제에 정비례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정비례식을 만들어주는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x는 이제 여기가 이제 단위가 분이고요. y는 밀리리터래요. 그래서 일단 하나만 써보면 2분 동안 10ml가 이제 투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거는 안 나왔죠. 그런데 정비례라는 힌트가 있었어요. 그럼 y는 AX의 형태꼴이라는 걸 알고요. 그런데 X 하나, Y 하나가 지정이 됐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뭘 했어요? A는 X분의 Y라고 했으니까 X를 2로 놓고 Y를 10으로 놓아서 약분하면 5가 되잖아요. 그럼 따라서 관계식은 Y는 5X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런데 이제 관계식을 세웠잖아요. 근데 수액이 모두 투여될 때까지, 그러니까 수액의 양이 Y예요. 근데 수액이 전체 1000ml니까 수액의 양 Y를 1000으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수액이 다 맞아질지가 나오는 거죠. 5x가 1000이다 나왔어요. 그럼 양변에 5를 나누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려는 x 나오죠. 네. 자, 200분이 흐르면 수액이 전체적으로 투여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또 정비례식 세우는 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어떤 빵은 이거 정비례래요. 그러면 이렇게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x개 y g이래요. 그런데 15개를 만드는데 600g이 필요하대요. 자, 이거 식은 달랑 이것만 나왔는데 뭐 정비례라고 했으니까 y는 ax라고 써주고요.
그런데 A를 구하는 식 선생님이 알려줬죠? A는 X분의 Y래요. 그래서 X분의 Y를 해보는 거예요. 15분의 600. 그러면 약분을 하게 되면은 뭘로 약분할까요? 3, 5, 15, 3, 2, 6. 5분의 20인데 또 약분하면 자, 4가 되겠네요. 아, 얘는 식이 y는 4x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빵이 12개를 만든대요. 자, x가 뭐냐? 개입니다. 그러면 4 옆에 있는 자, y는 4x에다 x에다가 12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밀가루의 양인 y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네, 48g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